자, 이번 시간은 챕터 4죠. 네,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편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교재 1번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와 지정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출제를 자주 하는 부분이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이번 시간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요를 복습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의 개요에 관한 설명, 이거 문제는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정답을 직접 결정한 것보다 한 3-4번 정도. 네. 개념이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두 가지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 곳이 하면 그다음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죠? 3년.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결정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은 암기해야 되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등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면은 새로운 개발행위나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그때 도시적에서 완화, 도시적 밖에서 완화 내용 등을 체크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결정 고시에 넣고 3년 동안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제일 밑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 보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서울시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되는 거야, 서울이.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 그 일부 지역을 단위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정진, 미강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입니까? 일부. 즉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는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개요는 하죠. 그다음에 아직 마실 때 물었어요. 전화 좀 빨리 왔구나.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에요. 지정 대상. 제가 넓게 보라 그러거든요. 여보세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죠.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도시적 외.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도시, 지역, 외. 도시, 지역, 외. 그럼 도시적 외 하면은 무슨 용도직이죠? 무슨 용도직이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항상 목차 봐, 목차.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정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개가 있는 거라. 이 세 개. 이 목차가 안 떠오르면은, 11월, 12월 들었잖아. 1, 2월 들었잖아. 3, 4월 들었잖아. 그러니까 목차가 안 떠오르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반성 좀 하시고. 계속 이 상태면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결과가. 아직 하나도 안 늦잖아. 충분하니까. 나는 좀 위험하구나. 그죠?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넓게 보는 안목 공법은 자꾸 너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외우고, 그거보다는.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림 그릴게요. 서울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 아까 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요. 그럼 잠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묶여 있어야 됩니까? 해제가 돼야 됩니까? 해제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서 개발이 가능해요.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 2번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 찾으셨나요? 261페이지 찾으셨죠? 네, 거기 보시면은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에 임의적 지정 대상 찾으셨나요?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8번 봐요. 8번. 줄 것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거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뭐가 되죠? 해제가 되는 구역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니까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봐요.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을 못하잖아요. 근데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되잖아. 그래서 줄 것죠?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또 그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8번만 발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안 봐요. 나머지 그 위에 7번 봐요. 관광단지 조성하거나 빨리 줄 것죠. 산업단지 만들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거나 택지를 개발하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도시개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용도 지구가 지정된 곳은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8번만 야무지게 하고 나머지는 택지 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그죠?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할 때는 전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필수적 지정, 의무적 지정입니다. 여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거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방구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정태기는 몇 년? 10년.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되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오 묻겠습니까? X라.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10년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라. 좀 다르죠?
비슷하면은 찍어버리면은 또 쏘가요. 실컷 외우고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카이라는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지정후가 아니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서 택지 조성이 끝났어요. 온 들판을 밀어서 아파트 지을 지도 택지를 조성해 놓고 10년 동안 아파트 시가지가 조성되지 않는 거라. 이런 지역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 지으라는 거 아닌가요?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잖아. 근데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임의적 지정에서 뭐로 바뀝니까? 의무적 지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시가와 주둔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면적 규모가 2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시가와 주둔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면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도 임의적 지정 대상이지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과 하여야 할 곳으로 한 거죠. 구분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쪽이죠. 잘한대 이제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하면 퀄리티 있게 공부하신 거예요. 수준 높게 공부하신 거라고. 지구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개발 진흥지구 지정하고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정답 결정했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 폐지된 용도지구에서의 행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였죠. 대부분 밑에 요건을 막 쪽지 이걸 외우거든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숲이 안 보이잖아. 맞죠? 밑에 나무 풀포기만 보고 있는 거야. 좀 큰 나무도 보고요. 드론 띄워서 숲 전체도 좀 보고요. 해야 그 산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는 것. 근데 처음 들을 때 넓게 안 보여요. 단어 하나가, 세부적인 단어 하나가 모르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 받기 힘들단 말이야. 지금 우리 몇 분 돌았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들을 수 있잖아. 좀 여유가 있죠. 훨씬. 그래서 1, 2월 들을 때하고 5, 6월 때 들을 때 이해되는 깊이하고 넓이가 달라지죠. 그걸 좀 묻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관리지역부터 볼까요? 계획관리지역 보고 읽어드릴게요. 교재에서. 보세요. 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이게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이걸 외워야 돼.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면적 규모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근데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건 상식이니까 그런 게 정답 결정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여기까지 외우면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그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무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내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면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공부는 가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재미가 나요. 그러니까 한번 딱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미친 듯이 한번 해봐요. 미친 듯이. 그러면은 성공을 합니다. 나 4월달에 모의고사. 4월달에 민법하고 개론은 미친 듯이 해서 70점을 넘어보고 평균. 공법도 드디어 마에 70점을 한번 넘어보겠다. 미친 듯이 해보겠다. 중요 과목 시기를 미친 듯이 해보겠다. 중개사법 40점도 괜찮고 세법 40점도 괜찮다. 잠시 미뤄두고 주요 과목 3개를 미친 듯이 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이론 강의는 잘 들어두고 문제풀이 할 때쯤 암기과목, 중개사법이나 세법을 이런 식으로 높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필요하죠.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6월달까지 주요 과목은 대충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까? 미친 듯이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보신 분은 일을 할 때도 미친 듯이 하거든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딱 오픈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미친 듯이 해버려야 돼요. 2년 정도만 부동산만 딱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잘 보면서 이런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달에 3천, 4천 벌 때도 있고요. 못 벌면 5, 600 벌면은 괜찮은 직장 아닙니까? 정년도 없고. 한 달에 3천, 4천, 5천 벌 때도 있죠.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죠. 한 달에 7, 800 벌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7, 800 버는 것도 마음속으로 괜찮은데 그렇게 만들고. 아니, 재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밥 먹고 살고 뭐. 그러려고 이 공부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프로가 아닐까. 그죠? 미친 듯이 해보면 재밌어요. 미친 듯이 해봐야 된다니까. 열심히. 미친 듯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왼쪽 제일 밑에 도시적 외 지정 대상 찾으셨습니까? 일단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에 몇 프로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50% 이상.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동그라미 1번 봐요.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일 것. 이게 동그라미 1번이라. 그 밑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보지 마세요. 동그라미 1번을 봤으면 뭘 봐야 되죠, 이제? 동그라미 2번 오른쪽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 오세요, 빨리. 책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십니까? 네.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줄 거예요. 원칙.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는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니까. 그 밑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A, B를 보면은 이상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기억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 밑에 내려와요. 니은번에. 단 A와 B의 요건을 해당하면은, 즉 지구단위구역의 수도권 정비계획급상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의 동의를 얻었다면은 예외적으로 얼마? 10만 제곱 이상 규모.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기억은 필수, 니은은 참고. 그 다음에 3번, 출것죠? 동그라미 3번.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4번에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저 뒤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근데 3번, 4번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이 정답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이용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려면은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고 여기다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됐다면 그 면적 규모는 최소 30만 제곱 이상의 원칙이다. 한번 해드리고 교재 한번 했고 또 했죠. 3번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요. 개발진흥지구에 도시지역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이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여기도 도시지역 밖에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이거하고 요건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개발진흥지구 보세요. 262페이지. 위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2번, 3번, 4번에 해당하면서 요건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 짓고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던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죠?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적인 훼손 우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안 중요해.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5개가 있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주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일 마지막에 특정개발진흥지구까지 5개잖아. 복합하고. 그것들이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암기.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그 다음에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이죠. 복합인데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몇 개입니까? 3개. 이 3개는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잠깐. 그럼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잠깐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주거기능 가지고 시험 내지 특정 가지고 시험 내겠냐고. 혹시 모르니까 외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주거하고 특정 빼면 남은 게 관광휴양 남아있네. 산업하고 맞죠? 산업유통.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그 다음에 복합인데 이번에는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라. 맞죠? 이거 2개는 어디에 위치해 되냐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해 돼요. 근데요, 여보세요. 이게 세부적인 암기사항이잖아. 여기까지 시험이 거의 안 들어가. 나와봐야 이런 것은 이거 첫 번째 거 외우면 끝이라는 거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이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쪽지 지어서 다 외워도 쓸데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도시, 지역, 외.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역수잖아.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이잖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되어야 되는 거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잖아.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주 어렵죠. 잘 안 보여요. 수준 있게 나와요, 요즘에. 수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만 무조건 봐요. 무조건 이거 외워도 생고 하잖아. 넓게 보면서 암기가 꼭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암기 분량이 늘어납니까? 좀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거 빠뜨리면 안 돼.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죠? 네, 책장 넘겨봅니다. 그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뭘 결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나와 있습니까? 밑줄 쭉 그으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밑줄 그어요. 다음 사항 중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적 포함입니까? 의무적 포함입니까? 의무적 포함.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게 3번하고 5번이죠. 3번, 5번을 묶어요. 박산에 3번, 5번을 앞으로 묶어서 임의적 포함입니까? 의무적 포함 사항입니까? 의무적 포함 사항. 의무적 포함 사항.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3번 줄 것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 것죠?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예요.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예요. 건폐율 용적률.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용도 종류 규모, 그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게 포함됐죠? 그게 기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가 난 사람 포함돼 안 돼? 안 됐잖아.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 기반시설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근데 이런 것도 단독으로 한 문제입니까? 한 줄입니까? 한 줄 정도. 오지스터에게. 이거 외웠다고 의무적 포함상 하나 외웠다고 한 문제 보장 그런 건 아니라고 요즘에는 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전반을 열심히 해야 한 문제를 잡는 거지. 한 부분을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방법은 지문 하나 해결이에요. 지문 하나 암기. 암기, 단순 암기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줄 것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서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해 준다고 했습니까?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5번 옵니다. 건너편에 큰 5번 오세요. 반대쪽에. 저 위에 그림 나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박스로 내려오세요. 두 번째 박스로 내려오세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행비 제한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규제 완화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이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신설이 좀 있었죠? 자, 도시적 안에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거 맥시멈이야. 최대치. 그 도시적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지정될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00%까지 최대 완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봐요.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지역에 지정될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적이든 도시적 밖이든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맥시멈이 1.5배, 용적률은 2배, 200%까지 완화가 가능한 거예요. 참고대로입니다. 참고는 별표하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초토화시켜야 돼요. 별표 2개 하십시오.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3개 있습니까? 동그라미 1, 3번. 빨리 줄 거죠.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구간 지정 3개. 그럼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 등이 목적이라면 밑줄 긋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몇 %? 100%까지 완화하여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0%를 80%로 시험 나왔다. 유치했죠. 네. 그런 눈만 뜨면 답이 보이는 문제도 한 5개 됩니다. 40개 중에서요. 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한 5문제는 난이도가
내가 이걸 위해서 공부했나 쉽게 5개는 쉽게 나와요. 근데 반대로 5개는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배웠거나 교재에 없거나 공부해도 작정을 하고 못 맞추게 돼요. 쉬운 5개는 쳐다보면 맞추고 5개는 쳐다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봐도 못 맞춰요. 그럼 이것은 읽고 또 읽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한 번 딱 보고 판단 빨리 해야 돼요. 절대 보지 않겠다고 딱 2번 보면 안 돼요.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정시험 60점 자기정시험은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빨리 버릴 걸 버려야 됩니까? 빨리 버릴 걸 찾아서 버려야 돼요. 한 과목당 5개 정도 버려야 됩니다. 다 그래요. 매년 공법은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안 배웠거나 교재에 없거나 턱없이 어렵게 낸다니까. 그걸 보고 원망하고 앉아있어 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야. 나머지 33개, 34개를 제대로 풀으라는 거죠. 배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5개, 6개, 7개만 안 배웠거나 풀 수 없는 문제다. 매년 있어요, 매년. 안 배운 거 나왔지? 나오지. 법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다 나와요. 단, 나머지 35개, 34개는 항상 배운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5개는 공짜를 얻었고, 나머지 30개 중에서 반만 맞춰도 5개 공짜로 얻은 거 하면 최소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합격. 그죠? 개론? 아무리 해도 못 푸는 거 5개는 있습니다. 네. 에듀윌의 교수님, 개론 선생 5명이 5개를 가지고 쩔쩔 매고 법조를 찾고 난리 법조로 회의를 하고 해서 발표해요. 왜? 전국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든 마찬가지야. 메가도 마찬가지고 랜드포도 마찬가지고 정답 낼 때 한두 문제 가지고 회의하고 해요. 교수님들도. 법전 찾고 너 좀 찾아봐라 그러고 규칙 찾아봐라. 생명의 우선 규칙 찾아야 되잖아. 법전을 뒤집거리고 해요. 그 작정한 거잖아, 작정한 거. 그럼 공법 시험 치러 가면 공법은 100점일까요? 하나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 문제 틀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시험이라 말이야. 공법은 선생은 다 맞춰야지. 선생 어떻게 다 맞아? 다 맞는 경우가 있다. 내가 낸 모의고사는 다 맞아요. 근데 남이 낸 것은 한두 개 정도는 가끔 실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게 사람 아니에요. 2번 보세요, 2번. 다음에 해당하면은 다음이 2개 있는데 동그라미 1번만 하십시오. 도시적 동그라미. 도시적에 뭘 지정했죠? 개발지능주 동그라미. 상상해요. 도시적 안에 뭐가 지정됐죠? 개발지능주. 도시적 동그라미. 빨리. 도시적에 뭐가 지정했다고? 개발지능주 동그라미. 그 개발지능주에 다시 뭘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그럼 서울은 도시적 맞죠? 서울의 어떤 동네에 개발지능주가 지정되고 그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거야. 다시 올라가요. 자, 다시 올라가서 도시적의 개발지능주가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동네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속 칠 거예요. 해당 용도지가 지정된 용적률 얼마를 완화하죠? 120. 동그라미 해놔야죠. 용적률 120% 이내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3, 4, 5번을 묶어요. 3, 4, 5번을 묶어서 이것은 신설이라죠. 신설된 거야.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구단위 계획구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밑줄 거예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뚝 떼어서 공공시설 부지로 도로용지, 시청용지, 학교용지로 시에 기부했다 이 말이야. 그럼 벌 줘야 됩니까? 상 줘야 됩니까? 상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밑에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이내에서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 1.4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뭐 해주죠? 완화해 주는 거야. 140 정도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시에다가 공공시설부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기부하면은 용적률을 1.4배까지 풀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준주거지에서 서울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면은 서울시에다가 공원 용지, 학교 용지, 구청 용지 이런 거 학교 용지 기부할까 안 할까? 하죠. 용적률 완화해서 높게 뽑아야 되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큰 덕을 보겠죠. 강남에 30층 아파트, 50층 아파트 되면은 얼마나 조합은 큰 이익을 챙기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준주거지역에서 저 어디에 줄 거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따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책임질 용적률을 얼마? 140분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급상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을 높이지 않을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쉽네.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범위는 1.4배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는 1.4배고, 높이지 않은 2배까지네. 200% 완화해주네.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적 안에 지정된 준주거지역에서 대지를 공공실부지로 기부하거나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따르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 용적률에 얼마를 완화해주죠? 140. 그리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을 높이지 않은 몇 프로까지? 200%까지 높이지 않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햇빛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낮게 짓습니까? 높게 짓습니까? 높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올 초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올 시험에 처음 대비하는 것들이야. 신설되는 것들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나 실내 강사 문제 할 때 이런 거 연습을 계속 하게 되죠, 이제.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실효 규정하고 마무리하죠, 뭐. 네. 자, 그거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1, 2월, 3, 4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쳐야 됐기 때문에 5, 6월 강의는 참 편하게 들리고 좀 넓고 깊게 보이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죠. 서울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뭐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없다면은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되는 거 맞죠?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민이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인허가 승인받고 공사 착수를 안 하면은 주민이 위반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공식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는데 그 결정 고시로도 5년 동안 인허가 승인받고 공사에 착수가 없으면은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실효되는 거야. 간단히 하면은 구역 지정하면은 3년 내에 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계획이 결정되면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5년. 3년과 5년 내에 계획 결정 없고 공사 착수 없으면 3년과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각각 그 결정 고시 효력은 실효된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봐주세요. 실효 사유 찾으셨나요?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동그라미.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구역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에 이법과 다른 법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을 공사 착수를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 고시 효력이 실효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분 좋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진도를 받아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도계획법을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네. 1, 2월 과정에서 6주 진행했던 국토계획법을 3주 만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